지금 뭔가 연금을 많이들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데 정말 이 연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대표님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공시 붙어가지고 공직생활 중이신데 너무 후회된다고. 왜냐면 월급도 사기업 대비 너무 적죠. 수당도 별로 없고 연금만 믿고 이직한 건데 지출 대비 수령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이러면서 이제 힘들다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은퇴 후부터 월급이 끊기는 그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후회 없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여기 지금 올라온 글을 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 사실 힘들죠 요즘. 네. 월급도 박봉이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공무원 안 하고 나와가지고 직장인 다니면서 월급 더 받으면 그걸로 네. 연금 준비할까? 우리가 이게 있어. 연금 준비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재무 목표 중에서 가장 후순위예요. 내가 이거를 먼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급한 걸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돼요? 원래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우리 뭐 다 얘기 듣는 거지만 중요한 거 먼저 해라 백날 얘기 듣지만 당장 나가서 급한 것부터 하잖아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는 제일 뒷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퇴직금 같은 것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강제하고 있잖아요. 이 강제라는 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세팅됨으로써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의를 많이 나가거든요. 아, 네. 최근에 공무원 퇴직 예정자들 대상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구동성, 공무원연금이다. 제가 물어봤어요. 공무원 생활을 30년 정도 하셨는데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년 전 공무원이 임용되었던 첫 달에 공무원연금 내셨잖아요. 네. 그게 의무였습니까? 선택이었습니까? 당연히 의무였다. 네. 만약에 선택이었다면 가입하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무도 안 했을 거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노후자산 공무원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다. 국가가 강제했기 때문이지. 제도에 의한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결국은 강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의 시스템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젊을 때는 이런 연금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하죠. 제가 연금부자들 책에서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을 비교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나오는 겁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노후에 내가 목돈 가지고 있으면 지켜내야 돼요. 근데 20, 30대도 지키기가 쉽지 않아. 근데 20, 30대는 돈이 별로 없어. 그렇죠. 날려봐야 500만 원, 1000만 원이야. 그건 다시 일해서 회복하면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돈이 많이 쌓이거든요. 네. 이거 한 방에 날려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스피싱.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돈을 갖고 있으면 사기당하거나 날리거나 자식한테 뺏기거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연금은 평생 나와요. 뭘 담보로 나오냐면 나의 목숨. 내가 죽으면 안 나와. TBS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에서 부자나라 연금 빈민이라는 프로를 재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그 요양원에 가보니까 99세 되신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연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계신 거예요. 손주들이 매주 찾아와요. 뭐라 그러냐면 네. 할머니 200살까지 사세요. 좀 돌아가시면 안 나오니까. 네. 결국은 연금을 가지고 있었더니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지켜지더라. 그래서 이것 외에도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목돈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되고 내가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목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하지만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주는 연금 소득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다르다. 그리고 모두 다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람들은 지금 목돈에만 자산만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목돈이 가지고 있는 생각 10분의 1만 우리 연금하자고. 이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목돈은 지켜야 되는 거죠. 연금은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존재.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아까 대표님께서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90년대생 분들이 조금 많이 성토하는 얘기가 못 받을 수 있다. 이거 내가 계속 내야 되냐.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못 받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금액 자체의 비중이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선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국민연금은 사회제도입니다. 사회제도는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지켜지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국가 부도 상태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도 그런 사회가 됐다. 그럼 연금 당연히 못 받겠죠. 그럼 연금만 못 받겠어요? 집값도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동산도 10억짜리가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면 다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계속 올라가는데 국민연금은 못 받을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기금 고갈이 된다고 해가지고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곳간이 빈다는 것이고 그렇죠. 계속 들어오는 금액은 있는 것이고 부족하면 국가가 어쨌든 세지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지금 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좀 덜 받긴 하겠지만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셔라. 오히려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이라도 할 걸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제대로 하셔라. 말씀하신 그게 정말 와닿아요. 네. 아, 그래도 할 걸, 해놓을 걸. 왜냐면 아까 그 포트폴리오를 짜보면 여기서 네네.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 노후에 현금 흐름이 되는 거니까 네. 못 받을 염려는 하지 말고 네. 일단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댓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표님. 고가일 되기 전에 먼저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복간이 조금이라도 채워져 있을 때 좀 당겨받으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아. 똑같이 쌓여있는데 내가 먼저 받겠다 그러면 좋겠지만 네. 국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겨받으면 금액을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늦춰받으면 더 올려줘요. 국민연금이 아주 그게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네. 내가 65세부터 연금 받는다면 5년 일찍 당겨받을 수 있고 5년 늦춰받을 수 있어서 제일 많이 당겨받는 사람은 60세부터 받는 것이고 제일 늦게 받는 사람은 70세부터 받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10년의 갭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진짜 앞으로 절대 못 받을 거다. 그럼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가정이 아니라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일찍 받는 사람에게 국가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마이너스 6%씩 연금액을 감액해서 평생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일찍 받으면 94만 원씩 평생 받는 겁니다. 네. 5년을 당겨받으면 30%가 감액 70만 원을 평생 받아요. 근데 내가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을 늦춰받으면 7.2%씩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1년에 7% 수익이 제공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5년을 늦춰받으면 36% 증액된 금액으로 받아요. 자, 그러면 100만 원 받을 사람이 5년 당겨받으면 70만 원 평생 받는데 5년 늦춰받으면 136만 원씩 더블이에요. 금액 차이가 너무 더블. 커지는데요. 제가 계산까지 해봤어요. 처음에 적지만 일찍 시작한 사람과 늦게 시작하지만 많이 시작한 사람과 누적액을 해보니까 처음에 시작한 애가 많이 받아가잖아요. 네. 근데 늦게 시작한 사람이 얘를 추월해요. 그게 언제냐면 82세예요. 평균적으로 82세니까 내가 평균 수명 이내로 돌아가신다면 일찍 받는 게 좋은데 네. 이상 사신다면 늦춰받는 게 더 좋아요. 또 이런 분들 계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제도상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런 혜택을 받고 못 받고는 그냥 올해 받고 못 받고일 뿐이지 네. 내년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줄여놨어. 근데 내년에 갑자기 기초연금 다 준대. 그럼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걸 가지고 내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조절한다? 베팅을 한다는 건 위험하죠. 네, 이거는 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는 기금 고갈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일찍 죽을 거면 빨리 받고 오래 사실 거면 많이 받고.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짜놓으신 분일수록 늦춰받는 게 훨씬 낫겠네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것도 국민연금공단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찍 받는 사람은 사실 다른 것보다는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당연하죠. 생활비가 모자라네. 그죠. 네. 근데 이 일찍 받는 사람에게 감액률이 1년에 6%예요. 후려치는 거예요. 근데 늦춰받으신 분들에게 올려주는 것은 7.2%씩 올려줘요. 이 기울기가 엄청 커요. 이러면 안 되지. 오히려 일찍 받으신 분들에겐 덜 감액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때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여유 있는 사람은 좀 덜 받아도 되잖아요. 이런 거부터 고치라고 국민연금에서. 그러면 아직은 어쨌든 이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 지금 네. 조언해 주신 내용대로 하는 게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 좀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랄까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특히 제가 궁금한 거는 30대, 40대, 50대 혹은 또 60대까지 나이대별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에 7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달에 2024년 기준으로 33만 4천 원씩 연간 400만 원을 기준만 드시면 네. 평생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은 뭐 소득이나 뭐 자산이나 뭐 정부 평가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줄을 세우는 거예요. 네. 1, 2, 3등은 안 주고 네. 4, 5, 6, 7, 8, 90은 다 주는 겁니다. 70%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무 준비가 안 됐다. 그랬을 때 사회복지제도만 잘 돼 있으면 이걸로 기본 생활은 최소의 되시는 생활비로. 거고. 그다음에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죠. 준비를 좀 덜 해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한 5, 60만 원밖에 안 돼요. 평균.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88년도에 생겼어요.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을 때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못 쌓았죠. 근데 88년 이후에 이제 생기면서 그때부터 직장인부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신 분들은 일찍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또 중소기업은 늦었죠. 네. 그다음부터 한 20년, 30년 쌓아오신 분들이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개시를 앞두고 계시고, 이분들이 제대로 해오신 분들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요? 그러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50대 후반 아니면 60대 그 이후부터는 공적연금 본인이 그렇죠. 냈던 거를 네네.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지금 현재 63세, 64세부터 이제 받으시는데 국민연금의 수혜자 분이시죠. 네. 낸 돈 대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그분의 기여를 인정하고 네. 많이 받으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기금이 이제 고갈되어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과거에는 일시금을 다 줬어요. 퇴직금. 한 번에. 한 번에. 네. 분명히 이제 평생을 모은 퇴직금이고 이걸로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한 번에 받아가지고 이걸로 말아먹는 거예요. 제가 그 아까 공무원 얘기도 해줬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공무원은 평생 연금 받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은 은퇴하는 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평생 내신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선택지가 있군요. 있어요. 네. 딱 한 번 있어요. 네. 재미있지만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연금 받으신 분들은 전부 행복해요. 일시금 받은 사람은 다 불행해졌어요. 뭐가? 한 명도 안 빠지고. 혹시 이 월급쟁이 부자들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구독자가 벌써 막 100만이 넘으시니까 네, 네. 제가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구독자님들 어머니 아버님이 공무원이신데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강의를 10년 넘게 해봤지만 일시금 받으신 분 중에서 행복하게 사신 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이게 매일 낳아주니까 좋은데 이 뱃속에 황금이 있으니까 쟤를 배를 가르면 내가 더 큰 황금을 가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일시금으로 받아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일시금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기 시작하니까 국가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만들었죠. 이걸 나중에 IRP라는 계좌에 넣어서 이걸 연금으로 받아라. 그렇게 되면 국가가 세금도 할인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스스로 준비한 연금이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연금 계좌, 연금저축 펀드, IRP 이런 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가능하고 네. 연금 탈 때 55세 이후부터 연금 타게 되면 세율 할인해 드리는 그런 연금 계좌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라 그래가지고 납입할 때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세금 없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아요.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그 이상 납입할 수 있지만 그 이내로 납입하시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연금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고요. 뭐 이건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이 얼마를 내느냐, 그다음에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연금이지만 오늘은 내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도 연금이 없다. 부동산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농지연금이 있고요. 농지연금이요? 농지연금. 그다음에 산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산지연금도 있어요. 주택처럼 그 농지나 산지를 그걸 담보로 월에 거기에 대한 맞아요. 가치를 네네. 평가해서 돈을 받는 거죠. 말씀 잘하셨는데 이런 연금들은 내가 뭔가를 모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거기에 대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건데 이걸 평생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집값보다 더 받아갈 수도 있고 덜 받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거를 국가가 일정한 기능을 해가지고 평생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세팅하고 평생 지급을 보증해주는 제도예요. 대신에 진짜 집밖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입 기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는 안 돼요. 주택 가격의 어떤 상한선이 좀 정해져 그렇죠. 있나요? 네,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요. 다주택자도 상관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이 합쳐서 12억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군요. 농지연금도 마찬가지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노후가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종류별로 쫙 들으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30대라면 나는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해봐야겠다. 네. 40대라면 어떻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은퇴 시점을 앞두고 계신 혹시 50대 분이시라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제대로 짜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그래도 젊을 때 그렇게 좀 짜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은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네.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하고 있거나 DB형 같은 경우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지만 DC는 내가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IRP 계좌에 내가 추가 불입을 하고 있거나 연금저축 펀드라든가 하고 있거나 뭐 연금보험도 일반 변액연금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본인이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본인이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 투자의 룰에 나와 있지만
있지만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퇴 시점이 가까웠는데 변동성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만 20, 30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나이와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격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전체 자산에서 투자 비중을 높이라는 얘기지. 네. 그걸 everyday 매일 트레이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 연금 펀드잖아요. 그래서 TDF나 일정한 펀드를 통해서 내가 5년, 10년을 묻어두셔서 일정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ETF가 연금저축 IRP에서 허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ETF 트레이딩을 매수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직접 그걸 다. 직접. 네. 근데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년, 2년 해보면 그게 그거예요. 힘만 들어. 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 주식 쳐다보고 있고 밤새도록 못 자고 네. 그렇게 내가 뭐 ETF를 매수 매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수익률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매일 트레이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형 비중이 높은 우량한 펀드에 장기적으로 묻어두시는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릴 때 꼭 한 얘기 있어요. 네. 육상 종목에 우리가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마라톤을 뛰려면 장기적으로 42.195km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꾸준하게 가야 돼요. 근데 마라톤을 뛰면서 처음 시작에 500m 1km를 100m 달리기를 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쳐가지고 결국 42.195 못 가는 거예요. 연금은 20, 30년 후에까지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마라톤을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내가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오래 못 가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셔야 된다. 연금은 마라톤이라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까 세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떼가서 네.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연금 절세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대한민국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니까 네. 국민연금 세금 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실 때 여러 가지 공제가 있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래도 국민연금은 2002년 이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요.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는 거거든요. 아주 많이 부과가 되진 않지만 네.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절세에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부, 내가 임의 가입을 해서 국민연금을 내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닌데 의무 가입자가 아닌데 연금 좋다니까 내가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내가지고 국민연금을 가입한 겁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냈지만 그 해에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 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받지 못했어요. 직장인들은 전부 환급받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주부들은 세금을 낸 게 없으니까 못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법은 확실해요.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내고 안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안 내야 돼요. 냈는데 또 내면 이중과세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주부들은 임의가입을 해서 못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세금을 낸 거나 같은 겁니다. 그렇죠. 돌려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국민연금 탈 때 주부들도 세금을 내요. 나는 세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는데 또 내야 돼.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억울한 억울하죠. 느낌이 드는데. 네, 억울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주면 면제가 돼요. 그 국세청 가가지고 띄어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연금공단에서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자, 우리 심지민 주부님 네.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셨는데 혹시 연금 낼 때 세금 환급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봐요. 모르면 내야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부분들, 세금 보고가 돼 있지 않은 주부분들은 그렇죠. 해당이 네. 되시죠. 세금 혜택을 납입할 때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 특히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관련된 절세 혜택은 퇴직금은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가 정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많진 않아요. 뭐 3, 4%밖에 안 돼 보통. 그 세금을 다 내면 퇴직금을 일시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를 IRP 계좌를 넣어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내가 원래 정해져 있던 그 3, 4% 세금, 그 세금의 30% 정도를 할인해줘요. 세금을 할인해주는 할인해줘요. 왜냐면 연금으로 받으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국가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퇴직소득세 자체가 얼마 안 돼요. 크지 않으니까. 네. 1억을 퇴직금 받아봐야 근속기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세금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 100만 원에 30% 할인 받아봐야 30만 원 할인 받는 거니까 얼마 안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국가가 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실제로 지금 IRP 넣어서 연금으로 받도록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대부분 연금 받는 사람 없고 다 일시금 뺍니다. 네. 왜냐면 세제 혜택이 얼마 안 되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백화점 가는데 10% 할인 쿠폰을 줬어. 근데 이거를 10,000원짜리를 사도 10% 할인이고 1,000,000원짜리를 사도 10% 할인이야. 그럼 어디 쓰시겠어요? 당연히 조금 더 당연히 1,000,000원짜리 백 살 때 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10,000원짜리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아쉽네요. 네. 네. 이런 거는 세제에 대한 좀 약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퇴직금 말고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 연금저축 IRP를 따로 이제 불입하잖아요. 네. 연간 900만 원까지 넣으시면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렇죠. 환급받죠. 네. 근데 이게 환급받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급받는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과세 이연이에요. 과세 이연. 늦춰주는 겁니다. 지금 돌려주지만 나중에 내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내실 때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세율이 5.5에서 3.3으로 낮은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환급받은 건 많이 받고 내는 건 적게 내니까 세율이 유리하죠. 근데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다 토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라고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납입할 때 돌려받고 네. 연금 탈 때 세제 혜택 받으시면 될 거고 네. 비과세 연금 보험들도 있어요.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간 1,800만 원 한도 이내로만 납입을 하신다면 연금 탈 때 거기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를 또.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낸다는 것도 좋지만 아까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5.5% 저율과세를 하지만 네. 대신에 조건이 많고 그리고 연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1,5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 다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특징들을 보면서 내가 좀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고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없으니까 되게 유리하지만 납입하는 데 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복잡하죠? 네, 이 네. 절세 방법은 확실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연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임의가입자이신 분들 퇴직금 아니면 뭐 비과세 예금보험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또 조금씩 절세라는 방법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대표님 저 되게 무서운 영상을 PD님이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살짝 봤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비중이 노인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했고 또 혼자 심지어 생계급여를 모아서 겨우겨우 병원에 가는데 뭐 병원비는 너무 비싸고 이런 정말 암울한 사례가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요. 네. 네. 저는 그런 얘기 쓰고 싶어요. 은퇴 쓰나미. 이게 몰려온다니까요.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에 대한 준비가 점점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약간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노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일본의 통계를 보니까 몇 년 후가 되면 일본이 전체 인구의 10명 중에 한두 명이 치매래요. 근데 사실 일본이면은 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국가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개인 스스로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괜찮으니 그냥 뭐 대충 버티면서 닥치면 그때가 생각해보지. 이럴 게 아니다. 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 그 핵심에 연금이라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연금을 좀 준비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이 모든 것에 대한 대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금 가지신 분들이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더라.